이제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측치 못한 과다출혈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수술을 하는 도중에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성형외과 대표원장 박병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눈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행해지는 수술은 눈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또 재수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재수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눈 수술과 재수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재수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이 많고 많은 재수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 불만족스러운 부분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자면은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미용 수술이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술에 매진하면서 그걸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환자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형외과 선생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 선생님한테도 가고 탁과 선생님한테도 가고 그거를 구별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간판을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대 1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 월등히 떨어진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면은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 숫자가 2천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만여 군데가 넘는 이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실태를 보자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적은 퍼센테이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전문의를 안 따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병원을 운영하고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미용 분야에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 되겠죠. 이제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측치 못한 과다출혈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수술을 하는 도중에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은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바탕을 두고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2-3년, 3-4년 후부터 어느 정도 스킬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경험이 5년 이상 있으신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을 처음에 수술을 하시고 경과를 보시게 되면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과 관찰을 하면서 환자의 어떤 진행상을 아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거의 5년 이상 두는 게 그래도 경험이 많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시간으로 또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간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만 2-3년 걸쳐서 하신 분이랑 아주 간단한 거 10년 동안 하신 분이랑 비교가 될까요? 어려운 케이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혹은 굉장히 정성 들여가지고 그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 분이 훨씬 스킬이 높겠죠. 제가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분이나 혹은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명확한 기준점을 환자분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그런 걸 캐치해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뭐 이것만 하셨어요? 저 같은 케이스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과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불신을 깔고 여쭤보시는 거랑 서로 존중하면서 물어보는 거랑 차이는 있겠죠. 이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라뽀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술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주 이거는 비과학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5년 하고 분위관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남자 의사의 경우에 의사가 된 이후에 최소 5년에서 8년 이후부터 또다시 5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일반의 선생님들은 그런 과정이 없겠지만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하신 분들은 4년 동안 수술도 하고 그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를 제가 또 얘기하는 거라서 굳이 짧다고 얘기할 수 없고, 나이로 봐서도 40대거든요. 아주 어리다고 할 수는 없죠. 경험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환자분은 온전히 의사에게 기대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많은 전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분의 판단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이 병원에 갔을 때는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환자분께 이분을 꼬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서 판단을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하시면은 100% 좋아집니다. 99% 좋아집니다. 뭐 그건 일종의 자신감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흐려지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정보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면은 상담실장이 먼저 상담을 한 후에 수술명이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의사를 만난다. 저는 그게 정확한 진단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소통을 했느냐. 2, 3분 상담해서 그걸 캐치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충분히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케이스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환자분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으면 환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진료가 되겠는데, 그 책임진료라고 하면은 상담에서부터 수술, 그 다음에 경과 관찰까지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끝까지 봐서 그거를 환자분께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게 정확한 진료가 되기 때문에, 상담 의사 다르고 수술 의사 다르다면은 그거는 책임진료가 될 수 없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임진료의 한 일원으로서 제가 휴대폰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휴대폰 번호를 수술한 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환자분께 하는 제 책임진료의 하나의 그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 그 밖에 이제 재수술 전문의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쭉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아주 드물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담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상태라면은 병원에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통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분 한두 번 받으시면은 더 이상 수술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금 심각하신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많이 하면은 6번, 7번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상태거든요. 상태가 수술이 가능한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